전력 부족으로 전력 대란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 중국과 통하다 한중통TV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 수출 인큐베이터의 박건이라고 합니다. 예, 대광경영자문 차이나 고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가장 지금 초미의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중국의 전력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주변에 중국에 있는 이제 그 공장들 많이 또 다니셔서 이것저것 또 그 업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원인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 언론에서 어떤 상황이죠? 제가 특파원도 아니고요. 네, 어떤 상황?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언론 보도 많죠.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한 20-30년 동안 세계 공장도 해왔는데 갑자기 전력이 없어서 공장을 가동을 철회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주류 매체들에서 분석하는 거랑 증권사 분석하는 거,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간단히 좀 섞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일단 석탄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발전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발전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 발전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걸 보면 이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어떤 쿼터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방정부 관리들의 이제 KPI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 관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절감. 요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탄소가 많이 나오는 철강, 그 다음에 비철금속, 건자재, 화학 이쪽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출도 늘어나, 수출이 한 40% 정도 증가했거든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발전량은 줄어들고, 발전 단가는 높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현재 주된 분석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금융투자 자료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석탄, 연료탄 현물 가격이 한 944톤당 944위안에서 지금은 1238위안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 30% 정도 증가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발전량이 2006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급 강화합니다. 급 감소하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수출은 40%가 늘었으니까, 발전 단가는 30%가 늘었고, 그 다음에 수출은 40%가 늘었고, 근데 발전량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올라가면서 줄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력 부족이 발생이 당연스럽게 된다. 요게 일단 주된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자원을 아까 전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은 모든 자원을 국가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국가 주도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그리고 이 공장이 잠깐 셧다운이 된다. 이게 좀 저희는 아이러니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중국 우리 SNS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얘기가 있나라고 해서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서구 세계에 팔고 있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중국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게 저렴한 물가 단가의 물건을 생산하는 게 중국이고, 요거를
달러를 무진장 찍어내면서 흥청망청 쓰는 거는 미국이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더 달러를 찍어내고 이런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에서 우리가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 니들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서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우스갯소리 및 뭐 일부 네티즌들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공장이라는 게 가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하나의 다리에 살을 베서 이렇게 남들하고 싸우는 건데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중국 자체가 이제 손해가 많은 거죠.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다고 생산을 하지 않으면 공장이 뭐 아시겠지만 가동이 줄어들면 그 공장 자체의 채산성이 낮아질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입 비용들이 이제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와전된 하나의 음모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아까 그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 주도에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은데, 자칫 이러한 것들이 잘못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주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매치메이킹이 되지 않는 미스매칭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조금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일시적일 거고 뭐 잘 극복하겠죠, 중국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거 특히나 이번에 그 전력을 좀 감축하는 이쪽이 지금 중국의 심장부인 강수성, 절강성, 일부 그다음에 광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 안 그래도 지금 폐쇄 분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쇼크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신뢰도의 문제겠죠. 우리가 중국의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모범적으로 회복이 돼서 생산 가동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어떤 내부적인 예측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소비에서 중국의 생산을 맡기는 것보다 다른 데를 찾는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뭐 잘 극복을 하겠죠.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쵸. 하여튼 이번 저 전력 부족 현상, 전력 공급 중단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광동성, 중국의 가장 1, 2 공업 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동성, 강소성, 집중적으로 일단은 뭐 어떤 데는 이제 뭐 하루 쉬고 6일, 하루 공급하고 6일 공급 끊고 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강소성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 일단은 다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또 반도체나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군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강소성 같은 경우도 우시에 SK 하이닉스 공장이나 그 협력사들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철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워낙 고에너지 사용 그 산업군이고, 또한 이게 그 공급 과잉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이런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광동성 뭐 이쪽 강소성 특히 그쪽에 좀 이런 하여튼 이런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의아했고, 보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지금 호주에서 하여튼 수입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전 단가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실제적으로 에너지 수요 측에 있어서는 수출이 상반기에 전 세계 수주가 사실 중국으로 다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런 어떤 에너지 수요가 또 폭증하고 에너지 단가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한 그 에너지 사용 쿼터, 그다음에 탄소 배출 쿼터 뭐 이런 그 쿼터의 어떤 문제로 그게 사실은 뭐 우리 지방 정부에서 그거가 지금 메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 지금 에너지 전력 사용 공급을 좀 많이 지금 줄이는 지금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수요가 많이 제조 수요가 지금 중국으로 모인 상황인데 이제 슬슬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생산을 재개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이제 많이 폭증한 수요에서 많이 이제 지금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제조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생산 공급이나 그 생산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가 갑자기 또 이제 수요가 퍽 꺼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구조조정 브레이크를 좀 미리 전력 그 공급을 제한하면서 거는 뭐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 현장에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것도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뭐 정치적으로 뭐 호주와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거가 메인 이유가 돼서 지금 중국이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단편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호주의 어떤 무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 이전에 했던 어떠한 생산품에 대한 낭비나 제조 산업에 대해서 어떤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력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봤을 때 그냥 너무 저희들이 심각하게 볼 사항들은 아닌 거죠? 심각은 하죠. 그러니까 심각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건데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공장이 셧다운되는 것들은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이제 글로벌 경제는 좋지 않은 거고 중국도 지금 뭐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는 뭐 예측을만 1%인가 0.5%인가 GDP 성장을 낮춘 걸 보면 결코 작은 영향은 아니죠. 근데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2000 언제죠? 한 5년 전인가요? 네. 단전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에어컨 못 키게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뭐 실내 온도 28도. 예전에 그 누구죠? 페이스북 오너가 왔을 때 그 청와대 방문했는데 청와대에서 에어컨을 안 켜줘가지고 원래 그 양반이 이제 라운드 티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니까 정장을 하고 왔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인 전력이라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 산업인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이슈가 되는 게 원자력 발전을 뭐 줄인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수요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는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지금 중국의 주변국들하고 친하잖아요.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1대1로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고 있는 원유하고 석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고 그런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잘 다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역으로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일본, 대만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원유 수입 통로를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목줄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아마 여러 가지의 장기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에너지 산업 자체가 의존도가 화력 발전이 한 거의 70% 가까이 되고 수력은 5%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를 원자력,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이 메꾸고 있는데 이 석유하고 석탄에 의존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겠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25% 정도를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량의 25%가 원유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하려면 결국은 원자력, 풍력, 태양력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역은 지금 상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력, 풍력으로 해서 이거를 좀 더 올릴 겁니다. 재생에너지 쪽을.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올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저장이죠. 전기는 그거를 저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장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저장 수단이 뭐 수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ESS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건전지를 막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건전지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대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산업 구조가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수소산업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은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기차도 늘어나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와이어링 하네스인가요? 예, 그러니까 배전이죠. 이쪽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예전에는 전장이 자동차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동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전장이 돼버렸죠. 배터리에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배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산업이라면 앞으로 전기의 사용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전기의 발전이 더 중요해질 거고, 그럼 발전을 했을 때 석유나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 쪽이 더 확대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발전해서 동쪽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송전망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낭비되는 전력도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리드망을,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소규모 마이크로 뭐 그리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아마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 보고서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에너지 산업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에게서 좀 더 각광을 받을 거고, 중국에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 산업 쪽이 가장 전망이 밝은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력 문제는, 전기 단전 문제는 아마 해프닝일 확률이 좀 클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워낙 요즘에 이제 그러죠? 세상이 하수선하니까 음모론이 여러 가지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니들이 먹고 살 수 있어? 소비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음모론부터 뭐 과도한 이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이제 공급 과잉을 이제 거품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조정책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수요 예측 실패를 하면서 그리고 탄소 배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정책 과제를 던지는 바람에 이게 엉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 이거를 해결해야겠죠. 근데 해결하는 방향은 뭐냐라고 하면 에너지 정책이겠죠. 근데 그게 마침 한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 결이 맞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딴 건 없고, 제가 그냥 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실은 이게 뭐 하여튼 호주에서 호주에서의 석탄 수입이 96%가 감소했는데, 이제 호주의 석탄 자체가 이제 뭐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하여튼 뭐 채굴하는 그 깊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싸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저기 호주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가의 문제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전력 부족 현상, 이걸 실제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해결을 또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는 어차피 국영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자 보면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쵸.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러 이거를 굳이 그걸 안 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 조정하고도 조금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 산업 자체는 국영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정말 이게 아주 필수 불가 생존에 정말 지금 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적자를 보고 국영 기업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뒀다는 거는
뭔가가 조금 뭐 이 정부의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이게 분명히 뭔가 이게 산업 조정이라든지 뭔가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필요한 산업에 또 전력을 끊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뭐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우리 뭐 이쪽 정부에서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그 정도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